공수처 이 김진욱 관련 사항입니다. 김진욱이라고 하는 사람이 제가 또 말씀드렸지만은 처음에는 그럴듯하게 나가다가요. 요새 굉장히 실망스러워요. 이런 사람을 어떻게 해서 공수처장으로 발당하게 됐는 건지. 이게 대한변협에서 추천했는데 추천의 이 배경, 원인도 우리가 이제 언론에서 집중적으로 취재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무능력자인데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피의자네요. 피의자이면서도 이번 그 의혹들을 전면 부인하면서 서너 차례에 걸친 검찰의 소환조사에도 응하지 않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나는 오로지 공수처에서만 조사를 받겠다. 이런 사람을 이성윤과 변호인의 요청으로 만났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지금 이성윤 측에서 강력히 반박을 했어요. 이성윤 지검장이 요청한 것이 아니고 이성윤 지검장의 변호인이 면담을 신청했을 뿐이다. 이성윤 본인은 안 했다는 것이죠. 사회적인 지탄 비판 여론이 많아지니까 본인의 이미지 관리를 위해서, 왜냐하면 지금 현재 윤석열 총장의 후임 영순으로 들어가 있는데 이런 걸로 이 이미지에 손상을 주지 않겠다는 취지가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성윤 지검장의 변호인이 조금 전에 입장문을 발표했어요. 이 지검장 본인이 면담을 신청한 게 아니다. 공수처에 면담을 신청한 것은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변호인이 면담을 신청한 것이다. 그래서 저희가 면담을 신청했더니 공수처에서 그러면 당사자하고 같이 나와서 하자 요구해서 만나게 된 것이다. 그래서 언론에는 이성윤 지검장이 면담을 신청한 것으로 나오는데 그것은 아니다.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이제 진실 공방이 자꾸 커져요. 이 공수처장이 이성윤 쪽에서 요청이 왔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성윤 지검장이 요청했다. 그래서 이 면담 조사 겸 수사의 초보 단계에서 만났다. 그렇게 돼 있는데 조서도 안 쓰고 면담 기록도 없고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조사 기록도 없고 문서로서 어떤 내용을 조사하고 수사했는지 알 수 있는 자료는 하나도 없어요. 다행스럽게도 말이죠. 어제까지만 해도 별다른 설명을 안 하다가 조서는 반드시 남기게 돼 있다고 합니다. 관련 규정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서를 남기지 않았어요. 왜 조서에 남기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이미 변호사 의견서 그리고 이성윤이가 수원지검에 낸 또 의견서, 진술서 이런 거하고 거의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별도의 조서를 안 만들었을 뿐 다른 이유가 없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요. 이 어마어마하게 높은 검찰총장이 될 사람을 하다 보니까 김진욱이가 이 수사 경력이 별로 거의 없잖아요. 좀 떨은 것 같아요. 불안에 떨어가지고 우위력에 눌려서 떨으니까 조사 하나도 못 쓰고 지금 난리가 난 거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 수사가 그야말로 검찰의 경우에는 수사를 하면 조사를 하면 반드시 조사를 쓴다고 합니다. 조사 보고서도 쓰고 그다음에 조서도 쓰고. 근데 이런 것을 안 했다는 거예요. 이러니까 자격 미달, 함량 부족이라는 평가를 들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성윤이가 이렇게 측에서 입장문까지 내놓는 거 보면 김진욱 이 공수처장이 이것도 김도부 의원이 모르니까 이 면담 사실을 알렸잖아요. 그러니까 몰래 면담하다가 들킨 거예요. 참 얼마나 이게 참 기가 막히냐. 그래서 이 문화일보 오늘자 문화일보 사설을 보면 김진욱과 이성윤의 밀담 전모를 밝히고 공수처 폐지를 검토하라. 굉장히 강하게 지금 사설을 게재했어요. 문화일보에서. 한번 그 문화일보의 사설 내용을 여러분께 결론을 말씀을 몇 가지 주장을 얘기하면 현재 현 단계에서 김진욱 공수처장이 이성윤과 만나는 것 자체가 있을 수 없다. 김진욱 처장은 면담 겸 기초조사를 했다고 하지만 이해하기 힘들다. 수사의 일환이었다면 당연히 기록을 남기고 수원지검에 함께 보냈어야 했다. 피의자와 수사관의 미래는 그 자체로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 제가 그랬잖아요. 이거 김진욱이 조사받아야 된다. 제가 그랬잖아요. 수사받아야 된다고. 지금 내 문화일보 사설도 제가 평가한 것과 똑같은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검사 윤리강령은 검사와 피의자가 변호인 입회 하에 영상 녹화 장치가 있는 조사실에서 만나는 것 이외의 사적인 만남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 그러면 녹화 장치가 있는 CCTV가 있는 데서 조사를 했는지 안 했는지 조사 장소에 대해서도 언론인 여러분들께서 별도로 취재할 필요가 여기서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둘째, 김진욱 처장은 이성윤에게 진술 거부권을 고지하고 시작과 종료 시간, 본인 서명과 변호사 의견을 받았다고 한다. 그러니까 수사 외양은 갖췄다는 것이죠. 당연히 정식 진술 절차를 따르고 결과도 남겨야 한다. 수사가 아닌 면담이라면 더 큰 문제다. 수사 ABC도 모르는 행태이거나 또 이 피의자 측 요구를 들어주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
실제로 이 공수처장은 수원지검에 변호인 의견서를 첨부해 보냈는데 검찰 수사와는 달리 공수처 수사는 절제와 품격을 보여달라는 내용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수사 강도와 관련된 청탁으로밖에 볼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공수처장하고 공수처 수사관들이 소환 대상이 그런 식으로 만나자고 하면 모두 만나줄 거냐 이렇게 비판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주장하는 것은 이성윤 지검장은 이미 수원지검 소환에 불응하면서 먼저 공수처 이적을 요구했고 실제 그렇게 진행됐다. 이 공수처장은 수원지검에 제2첩하면서 기소 여부는 공수처가 판단하겠다는 황당한 주장도 했다. 박범계 장관은 검찰의 요청에도 수사팀 파견을 해체, 사실상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 이 얘기는 수사팀에 파견된 2명의 검사 파견기간 연장 조치를 불허했습니다. 이것이 사실상의 해체예요. 한결같이 권력범죄 수사 방해와 맥이 딱 닿아 있다. 따라서 불법성도 짚히는 김진욱 공수처장과 이성윤 회동의 전모를 소상하게 밝히는 게 급선무다. 우연성이 여전한 공수처의 실체가 더 분명해진 만큼 해지를 검토해야 할 당위성도 더 커졌다. 이렇게 지금 사설에서 주장을 하고 있어요. 이걸 보면 이번에 김진욱이가 얼마나 어마어마한 범법 의혹이 있는 행위를 했는지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 분명히 이해하시겠죠. 예. 자, 공수처 지금 논란이 많은데요. 지금 중수청도 설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6대 범죄 이외의 6대 범죄를 지금 현재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데 이것을 뺏어가기 위해서 중수청을 설치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문제는 뭐냐? 이 검경 수사권 조정 차원에서 6대 범죄를 제외한 나머지는 경찰이 수사하고 6대 범죄만 검찰이 수사하도록 그렇게 딱 돼 있어요. 작년 7월에 이게 정해졌다고 합니다. 작년 7월에 그래서 부패범죄, 경제범죄, 그 다음에 공직자 관련 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 대형참사 이렇게 6대 범죄인데요. 작년 가을에 말이죠. 이 검찰에서는 이 6대 범죄 이외에 국가적으로 중요하거나 국민 다수의 피해가 발생하는 사건의 경우에는 검찰이 직접 수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포함하는 방안을 당정청 협의회에서 논의를 했다고 합니다. 다만 언제 이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국가적으로 중대하거나 국민 다수가 피해가 발생하는 사건은 반드시 검찰총장이 요청을 하고 법무부 장관이 승인하는 것을 전제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검경수사권 최종안에서 이 요구가 빠졌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방안에 관한 논의가 당정청에서 있었지만은 검찰청법 8조 즉 법무부 장관은 구체적 사건에 대해선 검찰총장만을 지휘 감독할 수 있다는 이 점을 고려해서 제하기로 합의는 했는데요.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규정 때문에가 아니라 지금 현 정권은 완전히 경찰공화국을 만들고 있잖아요. 검찰은 완전히 폐간시하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 검찰의 수사 범위인 6개 범죄만 딱 한정을 시켜놓고 작년 7월에 한정을 시켜놓고 나머지 국가적으로 굉장히 중대한 그리고 국민 다수 피해가 발생하는 사건이라 하더라도 6개 범죄에 들어가지 않으면 전부 경찰에서 하도록 그렇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참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래서 지금 검찰에서는 이 부동산 투기 사법 수사 협력단을 설치했지만은 실제로 얼마나 이 경찰 측하고 실효적 협력이 가능한지 의문이 많이 되고 있다는 것이 지금 법조계의 시각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일선 고검장들 6명이 박범계하고 간담회를 가졌지 않습니까? 그제 15일날 이 간담회에서 고검장들이 LH 사태 등과 같이 국가적으로 중요한 범죄 발생 시에는 검경의 역량이 총동원될 수 있도록 검찰청법 시행령 개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건의를 했는데 이 건의도 바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작년 7월에 당정청 회의를 할 적에 국가적으로 중요한 사항이면서 국민의 피해가 우려되는 사항은 이 검찰에서 수사를 해야 되겠다. 이런 조항이 결국은 청와대의 반대로 무산되니까 이번에 다시 고검장에서 이 검찰청법 시행령 개정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한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자, 이러한 건의에 대해서 이 박범계는 고검장들의 우려와 건의사항을 잘 경청하고 업무 추진에 참고하겠다. 그러면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새로운 형사사법 시스템의 안착과 범죄 대응에 최선을 다해달라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이 얘기는 결국 고검장들의 요청사항 즉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국가적으로 중대하거나 국민 대다수가 피해를 보는 사건에 대한 검찰의 직접 수사를
인정하고 싶지 않다는 박범계의 계산이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민변과 참여연대가 지난 3월 2일 날 처음으로 이 LH 사건과 관련된 비리 의혹을 폭로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제2차 폭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2차 폭로를 보면 시흥 과림동에서만 투기 의심 농지 거래가 무려 37건이나 지금 현재 적발이 됐다, 이렇게 폭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폭로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2018년부터 2021년 2월까지, 그러니까 거의 3년간이죠. 경기 시흥시 과림동에서 투기 목적으로 농지 매입된 추정 사례가 37건이나 된다, 이렇게 지금 밝혔어요. 그래서 오늘 공개된 사례를 보면 LH 직원 사례처럼 사실상 농사를 짓기 어려운 외지인이 농지를 매mak하거나 아니면 농업 목적이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과도한 대출을 받아서 매매한 사례가 지금 현재 이번 이 참여연대와 민변 측에 의해서 폭로됐습니다. 그래서 이 37건을 사례별로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대규모 대출을 통해서 농지를 매입한 사례가 18건이나 됩니다. 그래서 토지 소유자들이 주로 자금을 빌린 은행은 북시흥 농협과 부천 특협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농지의 특성상 농협 경영을 통해서 큰 수익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채권 최고액이 4억 원이 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월 이자만도 77만이나 되는데, 이러한 큰 금액의 대출 이자를 감당하면서까지도 농지를 매입하는 경우는 전반적으로 투기 목적의 이외에는 다른 것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례는요, 이 토지 소유자의 주소지가 서울, 경남, 충남 등으로 경기 시흥과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가 9건이나 됩니다. 그래서 서울에 주소지를 둔 사람이 7명이나 되는데요. 토지 소유자 주소지가 주로 어디냐면 경상남도 김해시, 충남 서산인 경우도 또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시흥시 과림동까지 와서 농지 소유 여건인 자기 농업 경영을 충족한다고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냐,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투기 의혹 사례로 분류할 수밖에 없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사례로는요, LH 직원들의 투기 사례에서와 마찬가지로 여러 명이서 공동으로 쪼개기 매입하는 사례가 6건이나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서울 송파구, 서초구, 동대문구에 있는 3명이 한 개피 일지를 공동으로 소유하거나 충남 서산이나 서울 강남구에 사는 2명이 땅을 나눠서 쪼개기로 소유권을 설정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경기 광명시와 경북 울릉군에 거주하는 2명이 또 공동 소유한 그런 토지도 있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외에도 농지를 농업 경영에 활용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사례가 무려 또 4건이나 됩니다. 그래서 면적이 약 891평방미터, 그러니까 한 300평이 조금 안 되네요. 이런 농지는 철제를 취급하는 고물상으로 활용된 적이 있고, 또 한 900여 평짜리 농지는 폐기물 처리장으로 쓰이고 있고, 또 어디는 펜스를 쳐가지고 외부인의 출입을 막고 완전히 오랫동안 방치된 농지도 있는 것으로 그렇게 참여연대와 민변 측에서 오늘 폭로했어요. 그래서 이 두 단체 측에서 보면 토지 소유자들이 거짓이나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발급받았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죠. 그래서 농지 취득 경위, 자금 출처, 대출 과정의 정당성과 차명 여부를 수사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요. 그리고 농지법이 농지의 보존 관리를 어렵게 하고 농지 투기비 전형을 부추기고 있어서 전업농가, 농업법인만 농지를 소유하거나 임자체를 하게 하고 농지 전용 억제와 투기 방지, 그 다음에 전업농 육성을 위한 농지 관련 세제 개선,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또 정부 당국에서는 현재와 같이 같은 수사는 한계밖에 없다. 그래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수사 범위를 대대적으로 넓힐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이 국수본이 공공주택특별법이나 부패방지법 등의 위반 여부만 가지고 수사를 한다면 LH 직원들과 그 가족에 대한 수사에 한정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최근 3년간 과림동에서 매매된 전답 131건 중 3분의 1에서 투기 의심 사례가 발견된 만큼 수사의 범위를 넓혀서 중앙정부와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국회의원과 광역의원, 기초의원, 또 최근 10년간 공공이 주도한 공공개발 사업에 관여한 공공기관 임직원은 물론 기획부동산인가, 또 이 허위의 농림법인, 또 전문 투기꾼, 이런
투기 세력을 발본색원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사가 그야말로 이 3기 신도시 이 전체에 투기 정황이 있기 때문에 전 도시로 늘 확대하라. 그리고 수사 대상자도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의원들, 광의의원이나 국회의원, 기초의원들 뿐만 아니고 이 공직자들, 그 다음에는 공공기관의 임직원들까지도 전부 다 조사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나섰습니다. 정부 당국에서는요, 이 홍남기 부총리가 오늘 발표한 바에 따르면 LA 사태와 관련해서 재발 방지하고 또 혁신 방안을 이달 말까지 발표할 계획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네. 그리고 현재 이 경찰에서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지만요, 워낙 이번 사태가 크다 보니까 또 이 순수 민간 시민단체에서 4개 단체가 합동으로 신고센터를 오늘부터 열었습니다. 바로 경실련하고 전국 농민회 총연맹, 전국 친환경 농업인 연합회, 한국농업경영인 중앙연합회 등 4개의 단체가 오늘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그래서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신고 대상의 경우에는 신고 대상이 이제 전역으로 지금 현재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 어디든지 이런 부동산 투기 의혹이 있는 것은 전부 다 신고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대상자로서는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법관, 검사, 경찰, 소방공무원, 공기업 임직원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포함되고, 제보자는 경실련 홈페이지라든가 전화 02-766-5629 또 이 이메일을 통해서 투기 정보를 알려주면 반드시 관계 당국의 수사기관에 이첩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보할 적에는 투기 지역과 그 대상, 시기 등 구체적 내용을, 이 정보를 함께 제공해 줄 것을 지금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본 방송은 마치고요. 또 계속해서 중요한 뉴스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주변 분들 많이 구독을 권유해 주셔서 제가 빨리 70만 이 대군을 모시는 중견 방송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